살아있는 사람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더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제가 지난 20년간 3,000건이 넘는 부검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놀란 사건이에요. 이런 유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사건인 파주 육군 부사관 아내 방치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제 거간의 사정을 과 함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질 건지는 몰랐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이 아내를 이제 사망케 한 이런 거는 사실은 드문 사건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건인데, 근데 이게 왜 충격적으로 많이 듣느냐? 이게 이제 구더기가 이제 몸에 슬었다라는 그 충격적인 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고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25년 11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제 아내가 의식이 혼미하다. 그래서 남편이 신고를 했대요. 그 남편이 119에 딱 가고, 119가 남편의 신고를 받고 딱 왔는데, 출동한 소방관이 집에 딱 들어서니까 집 앞에서부터 심한 악취가 있었고, 또 안방에서 그 1인용 소파에 기댄 채 의식을 잃은 아내를 발견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소방관이 너무 놀랐던 게 대변으로 몸이 오염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썩어가는 괴사가 온몸에 있었고, 또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몸에, 수만 마리라는 거는 세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구더기가 몸에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진을 제가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은 제가 놀란 거는 이제 방치라고 해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데, 일단은 검찰에서는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예비죄로 중유기 치사죄로 한 것 같아요. 왜 살인으로 봤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구더기가 진짜 나오는 게 맞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끔찍하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는데, 제가 법의학자는 구더기를 많이 봐요. 근데 되게 돌아가신 분 몸에서 파리가 24시간 안에 알을 죽은 사람한테 귀, 입 이런데 오공이라고 그러죠. 구멍이 있는 곳에 다 알을 깝니다. 그리고 이제 방치를 해두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알이 부화를 하면서 구더기가 되고, 구더기가 이제 번데기가 되고, 다시 이게 이제 성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한테만 파리가 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파리한테 중요한 게 이 알이 유충이 살아서 하려면 괴사 조직, 흐물흐물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야 괴사 조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직이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빨간 약 발라주고, 아니면 심각한 것 같으면 아빠랑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소독해주고, 다음부터 다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냥 이게 잘 반창고도 붙이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괴사한 게 보통은 몸에 없어요. 물론 당뇨 환자에서 당뇨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구글이나 이런 데 치면 깜짝 놀라실 텐데, 당뇨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미세혈관이 다 손상을 입어서 제대로 면역력이 발휘되지 않고 감염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직이 괴사가 돼요. 그래서 자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혹시 구더기 끓었다는 말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야. 그 말은 뭐냐? 괴사된 조직도 필요한데 파리가 알을 까고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이렇게 하려면 무관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파리가 알을 까면
그거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파리가 알을 잘 까요. 우리가 맨날 닦아내고 청소하고 이러니까 뭐 괜찮은 건데, 문제는 이분은 괴사된 조직도 갖고 있고 살아있는데 거기에다가 파리도 와서 알을 깎고 그 알에 부화하면서 유충들이, 구더기들이 좋아한 거고, 괴사된 조직을 좋아해서 증식하고 거고, 당연히 증식할 때라도 막 이렇게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치명적으로 방치가 됐는지. 물론 여성에게 있어서 지병이 있으시긴 했대요. 뭐 정신적으로 약간 우울증도 좀 있으셨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러면 산 사람한테 구더기가 끓는 걸 뭐라 그러냐? 마이아시스라고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파리 유충증 또는 구더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파리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알을 낳고 그 유충이 살아있는 조직이나 그러니까 괴사한 조직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를 마이아시스 또는 파리 유충증, 구더기증. 이게 이제 흔한 건 전쟁 상황에서 무관심으로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쳤는데 뭐 의료품은 충분하지 않고 의료병은 없고 이럴 경우에 파리가 끓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에서 있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조직이 아니라 약간 냄새나고 약간 안 좋을 곳을 찾아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알을 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파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알을 깠다는 건 결국은 상태가 되게 안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더기가 있어서 충격적인데, 저는 더 충격적인 게 그 구더기가 생길 환경이 있었던 게 그대로 방치됐다는 게, 괴사되고 변이 묻어 있고 이러니까 파리가 알을 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지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거나 의욕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군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몸이 괴사가 되고 구더기가 슬고 이러는데 이걸 모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는 방치를 넘어서 유기, 사망해도 괜찮지 않을까? 미필적 고의를 느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검찰이 기소를 했을 것 같고요. 저도 제가 처음에 이걸 검토했을 때는 CT를 봤는데요. 혹시나 CPR과 관련됐나? 골절이 있긴 한데 갈비뼈에. 근데 약간 확신이 없어갖고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부검의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왼쪽 갈비뼈의 일부가 가골이 형성돼 있대요. 가골이 뭐냐면 뼈가 부러진 다음에 피가 채워지면서 거기에 섬유 연골세포가 자라나면서 가짜 임시로 붙은 거고, 이게 이제 진짜 뼈가 붙으려면 사람에 따라서 뭐 8주 이상에서 몇 년까지, 1,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골이 형성됐다는 거는 다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좀 오래전에. 물론 그 여성이 넘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더기가 슬고 그대로 방치된 거 보면 외부 충격에 의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분이 구더기가 막 슬고 괴사된 것도 있는데 욕창도 있었어요. 엉덩이랑 등 쪽. 왜냐하면 소파에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욕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드 소어 또는 프레셔 얼서, 저희는 프레셔 소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아파요. 욕창이 굉장히 아파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마 모셔본 분들은 아실 텐데,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 아파하세요. 근데 이분이 욕창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욕창이 안 생기려면 원래 자세가 변경이 되고 청결 유지, 영양 공급, 배변 배뇨 관리, 뭐 소독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분은 멀티플하게 몸에 욕창까지 있었던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이분이 아픈 거는 누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돌보지 않았다는 거. 만약에 본인이 바쁘다, 돌보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볼 수 있는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분이 부모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육군 부사관이니까 병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서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사실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구더기를 그냥 있는 사진만 봤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수만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구더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생겼느냐? 이게 11월 달에 신고가 들어온 거거든요. 아마 도저히 숨길 수 없다고 느낀 남편이, 저는 남편이 좋은 의도로 신고했다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내의 상태를 보면 거의 죽기 직전에 신고를 한 거고, 근데 다들 경악을 했고, 의료진들도. 근데 그 유증을 보면 이게 여름철에 아마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파리가 알을 깎고 그것들이 좀씩 자라나면서 생긴 거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마 법의곤충학자가, 저희 법의곤충학자라고 그래서 유충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주변에 번데기나 이런 게 떨어져 있었다면, 이건 사실 언론 보도엔 나오지 않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거에 성체 파리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 기간을 조금 더 언제 그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를 했는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증거를 좀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가 움직이지 못했고 상처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누군가 마음에 병이 있고, 근데 뭐 우연히 상처가 생겼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상처가 깊어졌다,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모른다. 근데 괴사가 진행됐다, 냄새나요. 그리고 아내가 어떤 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이가 좋든 좋지 않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걱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을 거고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면 괜찮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배설물에서 냄새나요. 근데 119에서 분명히 배설물 오염이 있다고 들어가자마자 배설물에 의한 냄새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혀 자기는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해가 될 걸 아는 상태에서 방치를 했고, 그래서 군검찰이 살인으로 기소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냐라는 식의 혹시 그런 단순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의 병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걸 방치해서 욕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쓰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몸 관리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요. 밥을 많이 먹거나 안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을 잘 씻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몸에 욕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슬고 괴사가 있고 변이 묻는 거는, 이건 인도적인 문제예요. 마음의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취약 상태니까 보호자의 의무가 좀 덜해지지 않느냐?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김소영이 약간 IQ 검사에서 조금 낮게 나왔으니까 봐주자라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집이 들어오니까 파리가 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어디서 언뜻 봤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한 집도 파리는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알을 깔 수 있고, 우리가 왜 구더기를 안 보냐고, 우리는 늘 청소하고 늘 청결하게 하니까 못 보는 거지. 너네 집이 들어오니까 파리가 끓으니까 그거가 일부 책임 있겠지? 그건 인간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러면 파리가 죽인 거냐? 파리 구더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구더기가 있었다는 건 이미 환경이 너무나 오염됐다는 거고요. 그럼 그 오염을 만든 그 근본적 원인을 찾아갖고 우리가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더럽다, 뭐 이게 많다, 마이아시스가 있다, 이런 걸 갖고 뭔가 사망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저는 제일 댓글 중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걸 갖고 남녀 싸움을 하는 어떤 사건 갖고 다른 사건과 붙여갖고 왜 이건 보도하고 이건 보도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둘 다 비인간적인 거, 둘 다 완전한 범죄예요. 이런 걸 갖고 혹시나 뭔가 남녀 문제나 특정 성별 젠더 문제로 갖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사건에 충격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 부검하신 부검인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있던 그거는 딱 한 번 보셨대요. 제가 무슨 사건인지 아는데 그건 약간 괴가 다른 사건이고, 이렇게 방치한 사건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21세기 대한민국 같이 사는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유증이 발견되는 건 저도 교과서에서 있을 수 있다.
특히 전쟁이나 이런 거에 봤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건 21세기 대한민국 처음이고요. 저는 그 구더기 때문에 받는 충격보다도 그 사람이 놓여진 그 방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넓게 보면 부부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놔둘 그 어떤 유기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좀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냥 구더기가 나왔다더라 이거에 관심을 그렇게만 화제거리로 올리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인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처와 오염과 괴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혀 보호받지 못했어요. 저희 법의학자들은 이제 우리 고대 박성환 교수님이라고 법의곤충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요. 보통 법의곤충학은 죽음 이후에 시신에 이런 곤충들이 있고 파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 파리를 통해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거꾸로 역추적하는 건데 이렇게 오히려 살아있을 때 이런 걸 갖고 이런 걸 봐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20년간 3,000건이 넘는 부검을 하면서 또 감정도 되게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제가 두 번째로 놀란 사건이 이런 유런. 하나는 아이를 전혀 병원에 보내지 않아서 아이가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온몸 등 뒤에 욕창이 가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은 또 역시 그 사건과 똑같은 죽으라고 방치를 한 게 아닐까. 검찰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저는 검찰의 그 판단에 그 지지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산 사람에게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건 단지 기괴한 사건이 아니라 돌봄이 무너졌다는 그런 경고로 받고 우리가 주변을 좀 돌아보는 또 이렇게 방치되고 유기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시민으로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마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사된 조직에 이제 알을 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괴사된 조직이 욕창 상처인 다친 것 같아요. 다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제대로 치료 안 하니까 점점점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창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욕창은 되게 압력을 받는 부위라 아래쪽이라 욕창이 아닌 상처가 있던 부위 이런 부위에 이제 괴사가 진행됐고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파리가 알을 깠더라도 소독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소독하면 또 알을 낳지도 않아요. 분변이 묻어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11월이니까 11월에도 파리는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악화되면서 파리가 그 안에서 유충이 자라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파리가 유충이 살아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에요. 죽거나 이런 환경이 썩은 고기나 이런 게 되게 편한 환경인데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건 똑같은 환경을 구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괴사가 심했다는 거죠. 그만큼 방치를 하고 유기를 하고 전혀 안 돌봤다는 거죠. 저는 사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그러니까 별거를 했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호딩이라는 거 아실 텐데 이제 제가 호딩에서 같이 사는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사는 남편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다 포기를 해요. 근데 이제 냄새나 이런 거에 아이들한테 혹시나 영향을 끼칠까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더라도 제가 그 집을 안 가봤지만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 환경이 안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환경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약간 쓰레기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쓰레기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괴사가 된 조직이 보이고 구더기가 있는데 그거를 의식이 없어서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괴사된 상태로 심정지로 사망을 하셨는데 사인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신 거죠? 일단 전신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끔찍하지만 사실은 온몸에 괴사가 심하게 돼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6번 갈비뼈, 왼쪽 6번 갈비뼈에 가골이 형성돼 있었다는 게 그게 이번 재판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망 원인은 사실은 유기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근본 원인. 폐혈증도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감기 걸려서 폐혈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분은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으킬 만큼 괴사가 심했으니까요. 근본적 원인이 뭘까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많이 충격적인 사건이라 사실은 제가 자료도 좀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아직은 판결이 안 나온 사건이에요. 좀 공방이 있고, 사실 제가 기소에 대해서도 제가 영향력이 큰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마이아시스, 즉 살아있는 사람한테 있는 곤충을 위주로 얘기했는데 흥미 위주로만 듣지 마시고요. 이게 정신적으로는 약간 질병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방치되고 그리고 죽을 만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